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시대를 이끈 천재들,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들에게는 후천적 천재로 만들어준 그들만의 독서법이 있었다. 천재가 아니게 태어났어도 책으로 천재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천재로 태어났어도 책을 멀리하면 천재성은 발현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지식은 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타고난 유전자와 환경, 이미 정해져 버린 학력과 경력, 내 삶은 이렇게 주어진 대로 흘러가다 끝나버리는 걸까요? 안타깝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예스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던, 직장에서 일을 하던, 사업을 하던, 자신의 머리를 맹신하고 기존의 사고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독서와 글쓰기인데요. 수많은 고수들이 자신의 인생 노하우를 집약하여 만든 책을 잘 선별하고 본인에게 맞게 잘 활용할 수만 있다면 변화는 분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제 연봉을 극적으로 올려준, 인생을 바꿔준 독서법에 대해 다뤄볼 텐데요. 독서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를 했고 실제로도 독서를 통해 인생을 변화시켜온 연수남의 노하우,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반드시 순서대로 빠뜨리지 말고 보셔야 완벽한 독서법을 숙지하고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독서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진정으로 독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독서라는 행위를 살펴보기에 앞서 책의 의미부터 조금 깊게 생각해 봅시다. 책은 작가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최소 수십 시간에서 수백 시간을 들여서 만든 인고의 산물입니다. 그 중에 인생을 걸고 전업으로 작가를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만든 책이 읽히지 않고 팔리지 않길 바라는 작가가 있을까요? 읽히고 팔리는 책을 만들기 위해 작가는 당연히 인생을 살면서 터득한 모든 노하우를 집약해서 넣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책의 무게와 가치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쏙쏙 뽑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책을 어떻게 뽑아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가 이 영상의 핵심이니 먼저 다룰 거고요.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는지는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프로토콜을 명확히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독서 자체를 하는 법은 독서를 내 삶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컨셉에서 시작하는데요. 크게 광역 스킬을 구사하는 전략과 집중 공격을 하는 전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때 평소에 쪼렙 몬스터들을 처리할 때는 광역 스킬을 구사해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편하고, 보스몹은 집중 공격을 해 많은 데미지를 주고 빠르게 쓰러뜨리는 게 효과적인데요. 이를 독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광역 스킬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자주 동시에 읽는 독서 습관을 기르는 걸 뜻하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분야가 의미하는 건 쓰지 않던 뇌의 이곳저곳을 활성화해 창의성과 인사이트를 키우는 것. 자주가 의미하는 건 독서 자체를 거부감 없이 삶의 일부로 만들어 독서 내공 경험치를 빨리 쌓을 수 있게 만드는 것. 동시에가 의미하는 건 체인지 공부법을 활용하듯 독서가 지루해질 때쯤 2~30분마다 책을 바꿔줌으로써 독서를 지속시키고 뇌의 다양한 곳을 계속해서 자극시켜주는 걸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광역 스킬을 시전하는 법을 살펴볼까요? 독서 습관을 기르는 법의 핵심은 완벽주의 버리기인데요. 구입한 모든 책을 봐야 한다는 생각, 각 책의 모든 챕터를 봐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한다는 강박은 책 읽기 자체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책은 친구처럼 편안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연수남이 여러분들에게 편한 존재인 것처럼요. 읽다가 나랑 안 맞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중단해도 되고요. 꼭 모든 챕터를 순서대로 읽지 않아도 됩니다. 소설책 같이 스토리가 이어져 있지 않은 이상 원하는 챕터부터 선택적으로 읽어도 무방해요. 저도 최근에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읽었는데 갑자기 5챕터에서 아이 제대로 키우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지금 읽을 건 아니라 판단해서 찢어버려 하니 과감히 건너뛰었습니다. 완벽주의의 모순 중 하나는 책 읽는 시간을 따로 만들려고 해서 오히려 이 시간의 시작 자체가 허들로 작용하는 경우인데요. 차라리 책을 집안 이곳저곳에 놓고 눈에 보이면 틈날 때마다 읽는 전략을 취해줍시다. 눈에 자주 띄면 아무래도 그만큼 책을 자주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냄비 받침으로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곳저곳에 놓는 책들은 모두 다른 분야의 책들로 구성하는 게 좋은데요. 하나의 책을 읽다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 싶을 때 과감하게 접고 다른 장소, 다른 책으로 넘어가 보는 겁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해서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하여금 뇌의 다양한 영역을 자극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최연소 일본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역임한 나루케 마코토가 실제로 시행한 독서법이기도 한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생각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방법을 애용한다고 합니다. 광역 스킬로 사용되는 책들은 다양하게 많은 책을 보는 게 좋으므로 가격이 부담된다면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도 좋고요. 평소에 광역 스킬을 활용해 독서 경험치 좀 쌓고 레벨업을 했다면 보스몹을 잡으러 가야겠죠? 보스몹을 잡는 게 의미하는 건 내가 정복하고 싶은 분야를 하나씩 정복하는 건데요. 우선 자신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생각해봅니다. 마케팅, 주식, 부동산, 자기계발 등등 여러 개가 있겠지만 연수남 구독자분들이라면 공부법에 가장 관심이 많을 테니 공부법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공부법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잘 읽히는 책 최소 5권을 구입합니다. 책을 고르는 디테일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역시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밀리의 서재를 활용하거나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상태가 상 이상인 것으로 구해주세요. 책을 구했다면 한 권씩 각 잡고 읽어나갑니다. 이때 한 권을 끝내고 다른 권을 시작할지 아니면 여러 권을 동시에 읽어나갈지는 각자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가면 돼요. 여기서부터 광역 스킬과는 다른 전략이 사용되는데요. 바로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어나간다는 점입니다.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구절, 이 책에서 반드시 얻어가야 할 내용에만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책 한 권을 다 읽었다. 그 다음은 타이핑에 들어갈 타이밍입니다. 컴퓨터를 켜고 워드를 실행시켜주고요. 밑줄 그었던 내용을 타이핑해주세요. 타이핑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의 컨디션이 현재 그다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밑줄 그대로 타이핑해주는 거고요. 뇌를 쓰지 않기 때문에 손이 힘들지언정 뇌가 힘든 방법은 아닙니다. 한 페이지에 밑줄 친 분량이 너무 많거나 잊히는 것마저 힘들다 할 때는 주제와 키워드 몇 개 정도만 적어두고 바로 치고 몇 페이지 이렇게만 적어두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은 한 페이지에서 밑줄 친 부분을 쫙 스캔해서 본인의 언어로 요약해서 적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의 생각까지 추가로 적는 것도 좋고요. 이 방법이 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 쓰기에는 뇌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3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해서 적어줍니다. 워드가 완성되었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파일을 자기가 자주 들고 다니는 휴대폰 또는 태블릿 PC에 옮겨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 누구를 기다리는 시간에 짬짬이 봐주는 건데요. 가장 좋은 주기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주기에 따라 10분 후, 하루 뒤에, 일주일 뒤, 한 달 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만 공부 복습도 이렇게 안 할 거면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겠지? 그냥 심플하게 본인이 이 책 내용 잘 기억한다려고 한다는 시점에 한 번씩 꺼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잊어버리는 주기가 짧아 자주 보게 되지만 점차 그 내용들이 체화되고 장기 기억화되어 보는 주기가 늘어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야 정상인데요. 아까 페이지 수랑 주제만 적어둔 건 어떻게 하냐? 하나는 그 주제만 보고 머릿속으로 리마인드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기억했다면 오케이고 못했으면 그날 귀가해서 다시 찾아봅니다. 저는 밀리의 서재를 애용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면 그 자리에서 밀리의 서재를 실행해서 그 페이지를 다시 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컨디션이 좋고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집에서 그 페이지를 다시 열고 요약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방법으로 한 분야 가장 유명한 책 5권만 실천해보세요. 이미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탑재해 버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분야 정복하다 보면 결국 여러 분야의 박학다식한 후천적 천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 독해력, 요약 능력 및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건 덤이고요. 이제 좋은 책을 골라줘야겠죠? 좋은 책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본인에게 잘 읽히는 책, 그리고 많이 팔린 책. 많이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안 팔렸어도 좋은 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을 찾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나마 그 노력을 최소화하며 찾고 싶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한 책을 고르면 되는데요. 서울대 추천 도서, 하버드대 추천 도서 이런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하시면 판매량에 관계없이 퀄리티 높은 책들은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많이 팔린 책, 즉 꾸준히 팔리는 책인 스테디셀러, 요새 가장 잘 팔리는 책인 베스트셀러는 어떻게 알아볼까요? 교보문고 같이 오프라인 서점에 가면 대놓고 알려주고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교보문고 치고 들어가고요. 베스트 클릭해주면 바로 나옵니다. 종합 베스트 및 온라인 베스트, 기간별로 검색 가능하고요. 아래 보면 스테디셀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베스트에서 왼쪽 위 종합을 누르시면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 공부법 카테고리는 따로 없으므로 자기계발 카테고리에 들어가셔서 스크롤 내리다 보면 공부법 책들이 곳곳에 박혀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스24도 유명한 도서 사이트죠? 역시 들어가 보면 기간별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까지 볼 수 있고요. 왼쪽 카테고리에서 자기계발 클릭 후 창조적 사고, 두뇌개발에 들어가면 역시 곳곳에 박혀있는 공부법 책들을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잘 읽히는 책을 고르는 게 잘 팔리는 책 고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겠죠? 역시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이 존재하는데요. 오프라인 방식은 서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란에 가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 책을 우선 20-30페이지만 읽어보는 겁니다. 같은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맞는 책은 분명 다를 겁니다. 여기서 잘 읽히는 책으로만 택해주고요. 그 다음은 그 분야 책들이 모여있는 코너로 가주세요. 훨씬 종류가 많을 텐데요. 역시 20-30페이지 정도만 읽어보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책을 골라주세요. 온라인 방식은 아까 인터넷에서 검색했던 책 제목을 밀리의 서재에서 검색해서 존재하면 읽어주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20-30페이지 읽어보고 맞겠다 싶으면 계속 가는 거고 본인과 안 맞다 싶으면 과감하게 패스해주세요. 밀리의 서재는 검색란에 공부법 같이 관심 분야 키워드만 써도 해당 분야에 속하는 책들이 쫙 나오는데요. 나온 책들로 오프라인 방식과 같은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밑줄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각 분야별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5권만 골라서 정리하며 독파해보세요. 머리에 들어오는 정도가 달라짐을 바로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광역 스킬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해서 뇌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연순한 픽 수십 권의 추천 도서 정리본과 글쓰기 전략까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력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연순함의 대표 공부법 책, 모든 시험에 적용되는 초강력 암기 방법론도 인쇄해서 이 독서법으로 독파하신다면 암기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겁니다. 만나보고 싶다면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